네, 아까 그 판 보시고서 또 설명드릴게요. 126페이지요. 아까 물권하고 뭐 비교해요? 채권 비교하면서 기본적인 걸 틀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간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거? 기간. 네, 그 기간은 지상권이 최단기입니다. 뭐라고요? 최단기. 단기의 반대말은 최장기야. 뭐라고요? 최장기. 그러면 단기하고 장기가 있을 때 지상권은 최단기가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과거에는 임차권에는 최장기가 있었어요. 어디에요? 장기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삭제가 됐어요. 예? 네. 이따 과정에 두세요. 그럼 풀기가 편해. 그럼 전세권이 있어요. 무슨 권? 중간에 낀 게 있으니까 여기는 뭐도 있고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기간이 편해질 거예요. 기간 약정했습니다. 지상권은 뭐라고요? 최단기고 전세권은 거기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임차권은 최장기.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위헌 판결 받아서 삭제가 됐어요. 시험 문제 낼까 안 낼까? 그럼 이따 과정에 두세요. 다음 약정하지 않았을 때 뭐 하지 않았을 때 지상권은 여전히 최단기로 갑니다. 뭐로 간다고요? 굉장히 기간은 뭐 하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기준 기간보다 단축하면 연장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약정 없으면 소멸 뭐라고 돼 있어요? 통고란 말 있죠? 또 임차권도 뭐라고 돼 있어요? 통고죠? 통고 뭐다? 통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펜을 드시고서 법정갱신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네? 이제 그 전체 박스 하세요. 이 법정갱신 관련돼서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법정갱신 자체 한 문제 맞힐 수도 있고 기간에 관한 얘기를 또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법정갱신은 자동갱신이에요. 네. 근데 지상권은 법정갱신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응? 법정갱신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최단기 때문에 기준 기간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면 이 기간까지 뭐 하죠? 연장을 시켜. 충분히 기간 보장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보장 받는데 뭐까지 둬버리면 자동갱신까지 두면 너무 과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이유를 어디서 찾은 거예요? 최단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법정갱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법정갱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정갱신 되면 자동갱신이에요. 무슨 갱신? 그러면 자동갱신했다는 얘기는 전 계약하고 뭐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연장했다는 얘기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자동갱신된 건 좋은데 그 계약서 안에 기간만큼은 뭐만큼은? 약정이 없는 곳으로 가요. 기간이 뭐였다고요? 그러면 이쪽 저쪽 통고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뭐 때문에? 법정갱신은 여기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통고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두는 거야. 아시겠어요? 임차권도 자동갱신되면 어떻게 돼요? 전계약? 그대로 가죠? 근데 다른 건 다 같은데 기간만큼 뭐야?
약정이 없어서 이쩌저쩌 뭐로 들어간다? 통고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제가 어디에 기준 잡아서 법정갱신 잡아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법정갱신하게 되면 뭐다? 통고로 연결된다는 거 아시세요? 근데 이 통고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청구야. 뭐라고? 그러면 지상권에는 통고가 없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아니, 법정갱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고하고 뭐하고 한 세트야. 통고하고 법정 세트란 말이야, 이게. 그럼 통고는 도달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끝나는 게 뭐다? 통고야. 그 전세권은 갑이하든 을이하든 6개월. 아시세요? 근데 임대차 가면은 600이 75. 주인이 나가라면은 몇 개월? 6개월 지나니 끝나고, 임차인이 나가겠다 하면은 1개월이면 끝나. 동사는 5일. 그래서 뭐다? 600이 75. 그 숫자는 나중에 외우시는 문제고, 키워드는 지금 큰 제도를 보라는 얘기야. 뭘 중심으로 해서? 법정갱신. 아시겠어요? 자, 근데 소멸 청구는 뭐는? 이건 도달되면 즉각 소멸하는 게 청구야. 됐어요? 그럼 지상권에는 뭐가 없고? 통고가 없고 뭐 밖에 없어? 청구밖에 없어요. 거기 몇 년분이라고 돼 있어요? 2년분. 그 다음에 전세권에는 청구도 있고 뭐도 있어요? 통고도 있죠. 청구는 언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소멸 청구는 사용 수익 위반했을 때 주인이 소멸 청구가 도달되면 즉시 소멸하죠. 근데 통고는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나는 게 뭐예요? 통고. 다음 임차권에서는 해지라고 돼 있지. 예? 해지. 그러니까 해지는 도달하면 바로 끝나는 거야. 근데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 지나지 끝나는 거야. 이건 제도기 때문에 암기사항이야.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어디는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어서 뭐가 없다? 예? 통고가 없다고 돼 있죠. 여긴 있으니까 밑에 통고 있지. 밑에 있죠.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정리한다? 법정갱신 중심으로 정리하면 그 용어가 좀 정리가 될 거야. 지상권은 왜 법정갱신이 없어요? 아니, 약정이 있든 없든 전부 다 뭐예요? 최단기 했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임차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최단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무슨 법 만들 때? 주택, 임대차 만들 때 최단기 뒀잖아. 예? 기준 기간 몇 년? 2년. 보다 단축하면 2년까지 뭐예요? 연장하잖아요. 그게 뭐야? 최단기. 상가 임대차는 1년.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뭐다? 단기, 임차권, 장기 삭제됐지만 전세권은 뭐예요? 단장. 그래서 여기에 단기가 없어서 무슨 법 만들 때? 최단기 뒀죠? 그럼 계약 기간을 1년 정했어요. 몇 년 정했다? 1년. 자, 갑하고 을이 있을 때 갑은 1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2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기간 1년 정했는데 임대인이 1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네. 어디 주장을 해? 엑스마스크. 무슨 마스크? 특별법에서 임대인은 엑스마스크 할 말 있어 없어? 왜? 을이 1년 주장하면 1년 그대로 가야 되지. 근데 을이 만약에 몇 년 주장하면 2년 가야 될 거 아니요? 그 갑은 선택 권한이 완이 누구 편이야? 을 편이야, 을 편? 누구 편? 임차만 떠드는 곳이 어디야? 주택 임대차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법정갱신 없는 이유. 그러니까 소멸 통고는 없죠. 근데 소멸 청구는 있어 없어? 있죠. 2년 이상 연체가 되면.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통고도 있고 뭐도 있다. 청구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임대차도 법정갱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통고도 있고 청구해달라는 게 해지. 그래서 여러분들 해지하고 해지 통고 구별하셔야 돼. 해지하고 뭐 구별한다고? 해지 통고를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해지는 잘못이 있을 때 해지 도달되면 집값 끝나는 것이고 해지 통고는 자동 갱신돼서 기간 약정 없어서 통고하는 건 잘못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긴 뭐야? 그럼 여러분 해지 통고 당했을 때는 지상물 매수권권 들어갈 수 있어요? 해지 통고가 들어왔어. 에? 토지 임차에는 지상물 매수권권 던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요? 있어. 잘못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뭐 당했을 때는? 해지해서 잘못 있는 거 아니야? 그때는 매수권권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하고 뭘 구별해야 한다? 해지 통고와 해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놓지 마시고 전체를 놓고 자꾸 연습하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 쉽지가 않지. 그럼 보세요. 다시 할게. 지상권은 법정갱신 있어요? 없어. 왜? 최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없어? 통고란 말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나 청구는 있지. 지로 약속했는데 만약에 2년 이상 연차하면 뭐야? 소멸. 청구 도달하면 끝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통고 있어 없어? 왜? 법정갱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전계약 같지? 약정 없는 것이니까 이쪽 저쪽 뭐 할 수 있어? 통과할 수 있지. 청구도 있습니까? 있죠. 임대차 법정갱신 있지? 그러면 전계약 같죠? 이쪽 저쪽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 통과할 수 있지? 그죠? 그러면 해지 통고 있고 그다음에 해지가 있는 거 없는 거 또? 있죠. 같이 맞물려서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법정갱신. 아니,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당연히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죠. 무슨 규정이니까? 네. 그래서 법정갱신 가지고 한번 쫙 정리해 보세요. 법정갱신은 뭐하고 한 세트? 통고. 됐어요? 네. 그럼 고지 가봅시다. 한 번씩 이제 앞에 거 가볼게요. 지상권 가볼게요. 자, 112페이지 체킹합시다. 112페이지에 표 있어요? 맨 밑에 박스 돼 있죠? 본권 물청 있어요? 점유권 물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누구 거? 소유자로부터 그대로 다 내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건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 놓은 거니까 보세요. 자, 의봅시다. 지상권자 사람이 토지를 직접 지배해 사용 물건이죠. 토지 소유자 의무는 적극적 의무다, 소극적 의무다. 수선 유지를 누가 하니까? 지상권자가 하는 거니까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상한 청구권에서 필요비는 안 돼도 뭐는 된다? 성립여건 물권적 합의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5월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등기했으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특히 양도성 보세요. 지상권 양도 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죠. 특히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다? 무효. 그래서 약자한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쓰는 말은 뭐 있더라?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무효. 부분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무효. 법률 법정 지상권 성립 배제 특약 무효.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 무효? 뭔지 몰랐던 지상권 아니야. 유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지상권 아니야. 유효.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 모를 때는 이렇게 찍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권법 영역에서는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고 나머지 건 장난쳐도 유효다. 모를 때는 그렇게 찍고 들어가는 거야. 됐죠? 네. 자, 그렇다면 맨 밑에 중요 표시 보세요. 다이아몬드 있죠? 맨 밑에 당부 표시. 지상권자의 지로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토지 양수인 신소유자 연체 기간이 몇 년?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없다지요. 전 소유자 1년분 연체, 현재 소유자 연체 1년. 현재 소유자는 2년 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 편면적 강요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권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뭐야? 전 주인 1년이고 너한테 1년이니까 아직 몇 년 안 됐으니까 소멸 청구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유리하게?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네, 114페이지에 보시면 법정 지상권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99.99도 아니에요. 몇 프로? 100% 나옵니다. 그러면 법지가 두 가지가 있네요. 무슨 법지랑? 법률 법지랑 관습법 법지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법지가 법률 법지고 조문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뭐야? 판례에서 확인되는 법지. 아시겠어요? 그럼 특히 그 안에서 법률 법지에서 2번 있죠. 366조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우측에 관습법 법지 들어가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지상권이라는 것을 뭐요?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제에는 토지를 뭐 하면서 토지 건물이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뭘 팔면서 하나만 파는 거예요. 있을 때 토지를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을한테 건물 뭐가 없었다면 철거 특약이 없었다면 갑은 여전히 건물 사용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인정한다? 관습법상 뭐예요? 법정 지상권 뭐 한다?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철거 특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철거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법지? 관습법 법지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밑에 이제 366조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가로친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뭐예요?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건물이 동시에 또는 어느 한쪽만이 저당권 설정된 후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에서 지상권을 뭐하는 것으로 본다? 설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토지 사용료,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뭐한다? 이를 정합니다. 그럼 특징. 토지 건물이 같아야 되죠? 네. 손가락 이거. 같아야 돼. 그럼 이 같은 말이 반대말이 뭐예요? 네? 다르다. 또? 없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지금 관습법 법지랑 지금 거기 366조 법지 있죠? 네. 그죠? 이 법지는 여기다 그냥 토지다 생각하시고 뭐라고요? 토지에다가 뭐 설정 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어느 게 그림이 제일 예뻐요? 같을 때만 뭐가 있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가 건물을 뭐 하게 되면? 신축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여기는 법치 인정하지 않는다. 아셨어요? 여기는 법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아니다. 안 된다. 어느 거야 도대체? 그렇게 법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한 곳을 딱 잡으면 다른 데는 있으면 안 돼. 기준을 갖다 이리저리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다른 원인 가지고 하는 거니까 법치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원인이 뭐가 있을까? 갑 토지에 지상권 설정받아서 을이 건물 지어 있는 경우 있겠지. 또 갑 토지에 임차권 받아서 건물 지어 있는 경우도 있었겠지. 또는 무단 신축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하면 되는 거지. 뭐가 없다? 법치가 없습니다. 요때만 뭐가 인정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다른 거, 같은 거, 다른 거 이제 나오죠. 114페이지 1번에 1번.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가 그의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 실현 경매 절체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리하였을 경우 360년 법정상권 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거 아무것도 없었다고. 됐어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되더라도 뭐가 인정하지 않는다? 법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에 115페이지에 맨 꼭대기 2번 제목이 뭐예요? 같은 거지 이렇게. 같아야 되죠? 그럼 바로 밑에 이제 1번 보세요.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뭐하면 그 건물에 관해서 이미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뭐요?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건물에 대한 다시 법정상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방어하면 된다는 얘기지. 다시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걸 딱 기억해 놓으란 말이에요. 법치가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보면 이상한 데서 많이 나오지. 이상한 곳에서. 근데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상한 거 안 내. 출발을 자주 물어봐. 뭘 물어본다고? 출발을. 그러니까 법치가 나오면 뭐다? 법률 법치는 뭐야?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여기만 법치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거나 다른 데는 뭐 인정하면 안 된다? 법치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법치가 인정되면 건물 뭐 할 필요가 없어? 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115페이지의 그 밑에 가로 2번 밑에 당구 표시 있죠? 네? 그 판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할게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됐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면? 갑 토지의 갑의 건물이 무슨 상태예요? 등기가 안 된 상태죠?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팔았겠지? 다 샀죠? 그럼 누가 산 거야? 이것도 을이 사고 건물도 누가 산 거야? 을이 샀죠? 근데 특징이 뭐예요? 을이 뭐는 등기를 했는데 이 토지는 뭘 했는데 건물은 등기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는 갑이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죠? 이게 그죠?
질문할게요. 이 갑한테는 관습법 법지가 인정될까 안 될까? 토지 건물을 몽땅 팔았는데 을이 뭐는 등기하고 토지는 등기하지 않고 건물은 뭐야? 등기 안 했잖아. 예? 그럼 건물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죠. 이 갑한테 관습법 법지가 있을까 없을까 선택해 보라는 얘기. 네? 있다 없다. 항상 이렇게 문제 나온단 말이야. 있을까 없을까? 힌트 드릴게. 갑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습니까? 갑은 건물 사용 의지가 없죠. 왜? 아니 몽땅 팔고 갔는데 뭐 건물 사용 의지가 어딨어. 저쪽은 두 개 판 게 아니잖아. 한쪽만 팔았잖아. 그러니까 관습 법지는 양쪽 팔면 안 돼. 뭐요? 한쪽만 팔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여기 뭐 건물 철거 특 이런 거 있어요? 몽땅 뭐 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몽땅 팔았을 때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 뭐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아도 이 갑한테는 무슨 의지가 없어? 건물 세웠으니까 뭘 인정할 필요가 없어? 관습법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관습 법지는 뭐야? 양쪽 파는 게 아니고 뭐야? 한쪽. 다음, 요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그 뒤에 문장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뭐하고 설정하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 경매돼서 다른 사람 소유가 됐죠. 그럼 설정 당시 뭐 토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여기다 뭐 설정했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토지는 누구지만 건물은 누구예요? 갑이죠. 을이 뭐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갑한테 법률 법지 인정할 실익이 있는 거예요? 법률 법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세요? 아시세요? 그럼 건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락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이 누구는 갑은 뭐도 없고 관습법 법지도 뭐요? 없고 또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다르잖아. 갑한테는 뭐도 없는 거야. 법률 법지도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락이는 건물 철거를 갑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지. 현재 누가 있어요? 을한테 철거 들어온다는 얘기. 됐어요? 그래서 그 판례에서 무슨 법지하고 관습 법지하고 법률 법지를 한꺼번에 기억해 두세요. 토지 건물이 같았다. 그죠? 몽땅 팔았죠. 근데 뭐는 등기했는데? 토지는 등기했는데 산 사람이 현재 살고 있잖아. 건물 등기 안 했지. 그럼 토지 소유자는 을이고 건물 소유자는 갑이지. 이 갑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아니 관습 법지가 없다 이야기야. 그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토지에다가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갑한테는 또 뭐가 없는 거야? 법률 법지도 없다. 그럼 두 가지를 세트로 묶은 겁니다. 무슨 법지랑? 관습 법지랑 법률 법지를 같이 기억하라는 얘기야. 이 판례에서. 두 가지 한꺼번에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 있죠. 366조 법정 지상권 규정은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당연히 법지 배제 특약은 뭐예요? 무효. 조심할 게 뭐냐면 법률 법지 포기 특약은 무효야. 에? 근데 관습법 법지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는 거. 아니 여기서 건물 뭐 하면
아니 건물 철거하기로 약속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뒤 건물 철거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2년 뒤 건물을 뭐 해야 되지? 철거해야 되지. 관습법 법칙하면 돼야 안 돼요? 두 가지 놓은 거예요. 무슨 법칙이랑? 관습법 법칙이랑 법률 법칙 비교했습니다. 관습법 법칙 포기 특약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으면 뭐야? 철거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하면서 갑하고 을하고 토지 임차권으로 만약에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럼 뭐를 포기하고? 포기하고 이걸 가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관습법 법칙은 뭐 할 수 있지만 포기 특약은 뭐 하지만 유효하지만 무슨 법칙? 법률 법칙 포기 특약은 뭐다? 무효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게 관습법 법칙인지 법률 법칙인지 그 출발을 잘 보란 말이야. 두리뭉실하게 법제하지 말고 뭐하다? 관습법 법칙이랑 무슨 법칙? 법률 법칙. 비교하십니다.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관습법 법칙 마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17번 문제 있죠?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 옳은 것. 작년도 거. 1. 저당 목적물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 뭐예요?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약정은 효력이 없다. 바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확신이 있어야 돼. 1번이 정답이다는 확신이 한 4개만 찾아내면 그분 합격해. 왜 그럴까? 시간이 없어. 나중에 읽을 시간이 없어. 꼭 민법만 안 읽어. 학교는 그래도 1번부터 40번까지 다 뭐 하는데. 근데 민법은 가다가 중간에 시험 70, 꼭 10문제 못 읽어. 그럴 바에 뭐야. 학교론도 10문제 안 읽고 민법도 10문제 읽지 말아야지. 공평해야지 왜.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이제 패스를 하셔야 돼. 10문제 패스하고 문제 보면 점수가 훨씬 좋아. 근데 패스 안 하고 탁 말하다가 이러다가 결국은 점수가 더 안 좋아져.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1. 법률 법지 포기 특약은 뭐하다? 무효. 대신 이제 뭐 법지는? 관습법 법지 배제 특약은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건물 철거하면 철거해야 돼. 자, 2번 볼게요.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뭐한 경우?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아니에요. 법지 취득은 등기 불려지만 법지를 뭐 할 때는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법지 취득, 법지 양도 구별할 것. 세 번째,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의 누구는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그죠? 양도인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 등기 마치면 직접 공격하는 거고 등기 안 했을 때 대위하는 거 아닐까? 그죠? 아니, 지상권 뭐 했으면 등기 했으면 직접 하면 되는 거지. 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기 안 했을 때 대위한다는 얘기였죠. 네 번째,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뭐가 됐을 때? 경매됐을 때 매각대금 완납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동일 소유를 판단한다. 그건 아니고요. 매각대금 완납시, 경락대금 완납시가 아니고 그 앞에서 압류시. 무슨 시요? 압류시. 네, 압류시 기준 잡습니다. 다섯 번째, 건물을 위한 뭐예요? 법정상권이 뭐한 경우? 성립한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뭐가 되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지 취득한다. 경매는 뭐예요?
자동 취득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법정지상권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왼쪽에 C는 나중에 설명 또 한번 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 그 D는 설명할게요. 117페이지 1번 제목이 뭐죠?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건물 중 토지만이 저당권 뭐가 됐다? 설정된 경우 단독 주당이죠? 그 화살표에 이게 있어요. 멸실 신축을 적으셔야 돼. 멸실 뭐가 됐다? 신축되더라도 법칙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이유 설명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두 번째는 동일인 소유에 뭐 있어요? 속하는 토지, 건물 뭐예요? 양자가. 그죠? 저당 목적이 된 공동저당이죠. 화살표에다가 역시 마찬가지 멸실 신축. 네, 이때는 법지를 부정한다. 또 어느 때는 뭐하고? 인정하고. 또 어느 때는 뭐예요? 부정합니다. 좀 보세요.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에다가만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어디다만? 그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칠까요?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이 토지에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는 안 미치고. 미칠 이유는 없어요. 어쨌든 토지 건물은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 지금.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같았으면 법지 있잖아요. 법지 있다. 같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건물이 멸실했다는 얘기. 뭐 했다고? 자, 건물이 멸실했습니다. 건물이 멸실했습니다. 그죠? 다시 똑같이 여기다 건물은 뭐 한 거예요? 지었다. 그 얘기예요. 똑같이. 자, 그럼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여전히 미칠까 안 미칠까? 건물은 뭐 원래 뭐 관계 없잖아.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법지가 있대요. 아시겠어요? 다시 건물이 뭐가 돼도. 근데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뭐가 설정돼 있고 어디도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건물 설정돼 있고 어디도 이렇게 설정돼 있다 이야기해 지금 이렇게. 그러면 토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법지 그대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위에 건물이 뭐가 되고 건물이 타가지고 다시 그대로 건물을 뭐 했다? 지었다 이야기예요. 그럼 과거에 이런 거 있었죠? 건물이 있다가 건물이 멸실돼서 다시 그대로 뭐 해도 신축했을 때 과거에 그 멸실된 건물의 보전 등기를 재활용한 것이 허용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지. 왜 안 된다고 그랬어? 생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토지의 저당권 효력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 건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방금 전에 물어봤잖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잖아. 그럼 위에는 그림이 좌우 데칼코마니지? 똑같지? 여기는 그림이 깨졌네. 그래서 법지가 없다.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저당이에요? 이게 공동저당이고 이게 무슨 저당이에요? 단독저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나중에 한번 할 수 없이 이거 하자. 나중에 뭐냐면 1차 과목에 공법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갖다 들이댔어 옛날에. 1차 과목 공법 있어 없어? 공동당 없다고 했는데 또 가끔 또 이런 게 나와요. 건물을 멸실 신축이 아니고
건물이 합동됐다 또 이렇게 나온다 뭐고. 건물이 뭐가 된다고? 건물이 합동됐으면 멸시 된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효력이 뭐야? 있겠네? 그럼 뭐 있어요? 그대로 법칙?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차 과목에 공부 없다가 갑자기 건물이 합동되니까 또 뭐야? 또 법칙가 있으니까 이런 말도 이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무슨 저당하고 단독 저당하고 공동 나왔을 때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그 2번이 많이 나와요. 무슨 저당? 최초의 저당권 공동 설정 당시 같았다. 그러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었지. 근데 건물이 뭐가 돼버리면 멸실되게 되면 저당권 하나 날아가잖아. 그럼 뭐가 없다? 법지 없다. 근데 만약 건물이 뭐가 되면 합동되면 그대로 뭐야? 법지 인정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법정 지상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넘기세요. 다음에 121페이지 갑니다. 네, 맨 꼭대기에 지역권 나옵니다. 지역권 옆에다 써놓을 말은 인역권. 무슨 권? 지역권하고 인역권. 지역권 한 문제 나옵니다. 사람, 인역권. 지역권. 반대말은 뭐다? 인역권. 차이는 씁니다. 지역권은 타인 토지 있어요, 없어요? 네? 타인 토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토지도 있습니까? 있죠? 그럼 인역권은 뭘까? 타인 토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자, 여기 인자 나왔지, 인. 사람이 편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사람 편익을 위해서 쓰는 게 무슨 권? 그러니까 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지역권 할 때 이 지는 자기 토지일까요? 타인 토지일까요? 응? 올라갔으니까 이 지는 뭐다? 자기 토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 설정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역권의에 보시면 2번 표시하면 돼요.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의 관계이므로 유역지, 자기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편익, 동물 학자의 곤충 채집, 도자기 공예, 도자기 제작을 위해서는 지역권을 뭐 할 수 없다? 없다. 이건 인역권이지 무슨 권이 아니다? 지역권이 아니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자기 토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 이해되고요. 타인 토지는 뭐다?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권에서는 요역지하고 승역지 이름을 자꾸 바꿔냅니다. 조심하셔야 돼. 자기 토지가 편익을 뭐야? 필요로 하는 토지. 요청한 토지란 얘기예요. 지역권을 승낙한 토지가 어디? 그 타인 토지가 승낙했잖아. 그러니까 타인 토지가 뭐가 되고 이게 승역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토지가 뭐가 된다? 요역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한 거니까 지역권 일종의 주정관계에 들어간다. 무슨 관계요? 주정관계. 자, 주정관계에 들어갔을 때 세 가지를 다 말씀하셔야 돼. 첫 번째, 주 가면 종 데려가겠지. 이걸 수반성. 무슨 성? 주정관계 있을 때 어느 날 주가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자, 따라오지 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수반성, 배제, 특약,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주 그대로 두고 종을 독립해서 양도한다라는 말씀이면은 안 된다는 거. 세 가지. 이 셋 중 하나가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부종성이 있어요. 가로 1번과 가로 2번 꼭 읽어 두셔야 됩니다. 자기 토지 요역지 할 때는 주를 붙여 읽으시고 지역권 할 때는 뭐다? 종.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중요 표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주된 요역지의 저당권을 뭐하면? 설정하면 종된 지역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따라서 자기 토지 경락받은 자는 지역권도 함께 취득하겠죠. 그러나 종된 뭐만을? 지역권만을 주된 누구로부터? 요역지로부터 독립해서 종된 지역권만 저당권 객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역권은 안 됩니다. 용익물권 중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 뭐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이거? 종된 지역권을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근데 자기 토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지만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넘기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지역권 밑에 가면 물권적 청구권 있죠. 네? 물청 맨 밑에 있죠. 작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지역권은 승역지의 편익을 받는 권리이므로 편익이 방해되는 경우 방해 제거와 뭐요? 방해 예방 청구권 물청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승역지 타인투의 점유가 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역지 반환 점유 내나 청구권은 뭐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7번의 특수지역권. 무슨 지역권? 자, 1번 보시면은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체 관계로 각자가 타인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 채취, 방목 기타 수익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자, 그 특수지역권을 보면요. 인여권이죠. 거기 무슨 토지가 없어요? 자기 토지가 없어. 어느 지역 주민, 집합체,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설정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무슨 권이 아니고 지역권이 아니고 2번에 인여권 성질을 갖습니다. 무슨 권? 말만 모일 뿐이지 특수지역권이지 실제는 뭐다? 인여권. 네, 지역권은 부종성을 잘 좀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넘기시고요. 전세권 가겠습니다. 네, 1번의 전세권은 무슨 권이다? 다 물권 얘기해 전부 다.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하는 거죠. 근데 거기 전세권의 특질이 전세금 지급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상지역권은 지료 지급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디는? 전세권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권이니까 토지 소유자 의무, 적극적, 소극적? 네? 소극적이죠. 그 이유는 수선 유지를 빌려 쓰는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선 유지 전세권자가 부담하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죠. 근데 무슨 비는 있어요? 유익비 있고요. 성립요건은 합의 플러스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아, 그게 똑같아. 어디랑 지상 똑같아. 대항력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등기했죠? 양도성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죠? 근데 특징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은 뭐 하다는 거? 뭐 기억나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였었지? 전세권은 유효. 단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어디다 초점 맞출까? 바로 그 2번에 초점 맞추면 돼요. 전세금 지급은 뭐다? 요소. 네, 그런데 2번 판례 있죠?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뭐다?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뭐 할 수 있다? 시험 몇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뭐 했을 때? 지체한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 경매를 뭐요?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뭐 받을 권리? 네, 요거 가지고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럼 밑에 중요 표시에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뭐가 돼 있다? 자, 전세권 목적물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는 있으나 뭐는 없다는 것. 자, 해볼게요. 건물 전부에다가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전세권 효력은 어떻게 미쳐요? 다 미쳐요? 다 미치겠죠? 네. 자, 그러면 전부 경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자, 비교할게요. 건물 일부에다가 전세권 설정했다. 뭐 했다고? 전세권 효력은 다 미칩니까? 그 부분만 미칩니까?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 네? 여기다 전세권 설정했어요. 이렇게. 다 미쳐요? 여기만 미쳐? 다 미쳐요? 아니 여기다 설정했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럼 여기만 미치는 거지. 다 미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뭐 할 수 없다는 거.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지. 여기는 전부 다 뭐 할 수 있으니까. 전부에 설정했으니까 다 전부 경매할 수 있지. 근데 일부에 설정할 때는 전부 경매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유혹을 해.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는데, 예? 설정했는데, 이걸 갖다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응? 이거 뭐예요? 설정했잖아요? 이걸 뭐 할 수 없어서, 분할할 수가 없어서, 뭐 할 수가 없어서, 없을 때 전부 경매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건물 일부에 설정됐을 때는 전부 경매 안 됩니다. 그런데 전부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있다는 거. 뭐 있다는 거? 타인이 혹시 이거 경매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입장권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에는 뭐는 있다는 거? 입장권 있어. 전부 뭐는 없어도. 자, 그럼 여기 합니다. 건물 전부 전세권 전부 경매할 수 있죠? 네. 자, 이때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전세금 일부만 받았어. 전세금 뭐만 받았다고? 일부만 뭐요? 변제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일부 변제 받았을 때 전부 경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건 가능해요. 이건 불가분성 때문에. 무슨 때문에? 일부 변제 받았을 때 전세권 효력은 전부에 미칠까? 일부만 미칠까? 전 미칩니다. 그래서 전세금 일부 변제 받았을 때 불가분성에 의해서 전부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모의고사를 보니까 또 장난을 쳐. 이렇게 건물 일부에 뭐 설정했을 때 이렇게 놓고서 갑자기 불가분성에 의해서 무슨 성에 의해서? 전부 경매할 수 있다라면
안 맞겠지. 근데 시험 문제 가면 이걸 얘기하고 할까 안 하고 할까?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 불가분성은 어디로 붙이는 거야? 아니 전세금 일부일 때 쓰는 얘기지. 건물 일부일 때는 불가분성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 표시가 자주 나옵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 목적물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뭐는 있으나 뭐가 없다. 그 뭐야? 건물 일부 전부 경매 X 전부 우선 있다는 얘기죠. 연습하세요. 뭐라고? 건물 일부 전세권 전부 경매 안 돼요. 근데 뭐다? 전부 우선은 있다는 거. 입장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3번. 전세권 반환 채권 일부가 전세권이 아니고 전세금.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가 뭐가 되더라도 변제되더라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전세권 효력은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전부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제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건물 전부 전세권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까 위는 뭐죠? 건물 일부 전세권이고 밑에는 건물 전부 전세권 들어가서 전세금 일부만 받았을 때 나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성에 따라서 불가분성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는 거. 전부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는 거. 무슨 성? 기억하십니다. 출발이 건물 전부 전세권, 전세금 일부, 불가분성, 전부 경매. 출발이 건물 일부 전세권 할 때는 뭐가 안 된다는 거? 전부 경매 안 됩니다. 단 전부 들어간 뭐는 있다? 우선 변제권. 무슨 성? 불가분성. 네, 그러면 127페이지 한번 가셔가지고 밑에 19번 문제. 몇 번 문제요? 자, 거기 보면 202호하고 몇 호? 202호 전체를 뭐 했어요? 수리한 공사를 했습니다. 201호도 뭐 했고 수리했고 몇 호도? 202호 전체를 뭐 했다? 수리했다. 자, 이때 뭐라고 되냐면은 우리 공사대금을 뭐 하지 않았어? 지급하지 않았어. 갑이 201호만을 뭐 하고 있다? 그러면 201호 공사대금은 2억이고, 예? 202호 공사대금은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다 합시다. 그럼 거기서 지금 채권액이 뭘까요? 채권액은 전부 다 얼마예요? 네? 5억이죠. 그러니까 공사대금 얼마 가지고 5억 채권이 있는데 전체를 뭐 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몇 호만 요것만 뭐 하고 있다는 걸까요?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권액은 얼마지만 5억 채권이지만 유치권은 어디만 유치권은 어디만 하고 있는 걸까요? 양쪽일까요? 201호만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여기는 점유를. 그러니까 여기만 뭐가 있는 거고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지 여기는 무슨 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뭐요? 아니죠. 그러니까 5억 채권 가지고 201호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설명 중 옳은 것도 있습니다. 1. 갑의 유치권은 을서의 구분 건물 202호 전체 공사대금 채권으로 해서
네. 성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공사대금 전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갑은 을서의 구금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유치권은 반드시 뭐예요? 근데 여긴 뭐라지 않아요, 여기는. 여긴 점유를 안 하잖아. 여긴 점유를 뭐예요? 안 하고, 어디만? 여기만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액은 얼마인데, 전체? 이거 더한 전체 금액으로 뭐 한다? 유치권 인정받는 거죠. 근데 어디만? 201호. 그래서 202호 때문에 틀린 거지. 세 번째, 갑은 201호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유치권자는 뭐나 할 수는 있어도 우선 변제 없어, 이거는. 어딨어요? 이게 없어서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상대의도 없죠. 네 번째 질문, 갑이 을에 뭐 없이, 승낙 없이 201호를 병한테 뭐 하면? 그럼 당연히 을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어요? 있죠. 누구 동의 없이? 동의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하려면. 동의 맡아야 돼요. 다음 다섯 번째, 갑이 을에 뭐예요? 승낙 없이 201호를 병한테 뭐 하면? 병은 을에서 임체 효력을 뭐예요?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4번, 5번은 이 지문 5개를 맞히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지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공사대금은 201호만 유치하더라도 요 금액만 갖고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채권액은 얼마고? 전체 가지고 몇 호만? 201호만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하는 거니까 전체 뭐는 할 수 없어. 경매할 수, 요것만 경매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무슨 성도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성을 잘 기억하세요. 무슨 성?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